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제2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번 문제는 역시 뭡니까? 반사의 질서와 연결돼서 뒤로 계속 진도별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자,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거, 판례, 반복되는 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행위서부터 해가지고 의사표시, 통정까지 전체를 연결을 하려고 쭉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한번 봐볼까요? 자, 2의 문제인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니까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죠. 분류식이에요. 우리가 1회 때 설명했던 것처럼 법률 행위는 요식보다는 분류식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시험 범위는 전체적으로 분류식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 거예요. 자, 계약금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물계약이었고, 거기에 우리 시험 범위에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 체크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교환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교환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유상은 뭐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낙성은 뭐예요? 승낙만 있으면 됩니다. 분류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해제 조심하셔야 되죠. 단독행위인데요. 자, 여기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의해제라고 되어 있네요. 요 합의를 좀 중심하세요. 합의 그러면 요건 계약이 돼요. 그래서 계약에 해당되는 것들은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합의자 들어가는 거 있죠. 요 합의 해제하고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여라고 돼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한 번 정도 서술적으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2번 하고 들어와 있는데 2번에도 역시 자, 첫 번째 법률이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목적은 반드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조심하세요. 요거 별 표시 하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무허가 음식점, 이건 뭐예요? 단속 규정이다라고 했죠? 단속 규정은 사법상은 뭐가 되죠? 유효이죠. 유효인데 뭐는 받는다? 처벌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뭡니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이건요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효인 거죠. 단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뭡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자격 없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연히 한 번의 기회로 중개업을 했다는 것은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우연치 않게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업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을 한다면 당연히 무효이겠죠. 이건 강행법규의 강행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을 한번 더 봐볼까요? 4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우연한 기회 단일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효가 아니죠.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유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종사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이거 타인의 명의다. 이걸 간접 위반이라 그래요. 예, 간접 위반. 그러면 이걸 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예, 탈법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무효이고요. 이를 선의로 전득한 제3자, 선의로 전득한 3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절대적 무효이거든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5번 옆에다가 간접 위반이라고 쓰세요. 간접 위반, 간접 위반, 다른 말로 탈법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자,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라고 되어 있네.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요거 언제까지만 되면 되죠? 예, 이행기까지라고 해야 되죠. 예,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꼭 계약 성립 시에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우리가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무슨 말?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 원자가 뭐예요? 원시적 불능. 무자가 뭐예요? 무효. 요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요 담자가 뭐다? 담보 책임. 그래서 원무계담 외우면 되는데요. 원무계담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원시적 불능 여기 무효라고 됐네요.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계약 체결 후 요거 포인트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돼 있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냐? 귀책 사유가 없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뭘로 가요? 채무 불이행이 될 거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후발적 불능 갖다 놓고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은 무효, 후발은 유효입니다. 자, 일부 불능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전부가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강행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효인 거죠. 당사자가 추인하다 하더라도 그건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한다. 요 무효행위 추인이거든요. 얘들은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요걸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행법규나 반사의 질서나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자,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1번째로 반사의 질서하고 나오면 103조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전부 다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국가기관의 유연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 동그라미, 요건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사의 피자금 역시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역시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다라고 돼 있죠. 역시 이것도 103조 위반,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죠. 근데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건으로, 자, 사실대로 증언한다? 그럼 교통비나 식사비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는다? 이걸 초과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서 당연히 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쉽다고 그냥 쿡쿡 넘어가면 안 돼요. 꼼꼼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불공정 법률행위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부와 반대급부. 자, 현저한 불균형은 자, 법률행위란 게 계약입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도 고려해서 판단한다. 아니죠.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는요. 요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주관적 판단 아니에요. 객관적 판단이고 요건 법률행위시,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계약시를 기준해야 되지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사자의 공박이나 경솔, 무경험이 이거 안 된다니까 추정된다 그러면 안 되죠.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공박, 경솔, 무경험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요.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입증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끔가다 매도인이 입증한다 또는 피해자가 입증한다. 전부 다 같은 말이네요. 요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 이건 추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폭력에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악의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요걸 공박, 경솔이 있음을 알고 이용한다는 거야. 요걸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폭리의사가 없대요. 그러면 불공정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폭리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무효랍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해요. 매매대금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일 때 전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무효나 취소에 가서 문제를 내면 아마 그것도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5주째? 우리가 보통 5주째는 제가 무효 취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6주째 넘어가면서 무효 취소가 나올 건데 그때 이 문제가 한번 또 들어갈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시 불공정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103조거든요. 반사회 질서.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요게 104조란 말이에요. 그럼 104조의 요건을 갖추려면 하나, 둘, 세 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세 번째 알고 이용.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104조는 안 될 거예요. 근데 104조 나가봐야 몇 조가 돼요?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왜? 104조는 103조에 뭐라고 했어요? 103조에 예시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4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면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6번.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라 비진이네, 이제. 의사표시 넘어왔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순차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비진이가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통정어의 표시. 비통, 착사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런 식으로. 자, 비진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진이라는 게 뭐죠? 비진이?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불일치한데 그걸 알고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표시한 대로 유효. 근데 상할 수가 있다면 무효입니다. 자, 비진이에서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죠. 비진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에서 요 진이가 뭐냐 그랬더니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요 진이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거 생각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세 번째, 강박에 의해 징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강박이라고 돼 있죠. 비진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요 강박은 조심할 건 103조에서도
해당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비진이다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 강박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박은 조심하실 겁니다. 정답은 2번인데 요 강박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공법행위네요.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 공법행위는 비진의가 적용되지 않아서요. 표시한 대로 그냥 유효가 된다. 표시한 대로 유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5번의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리권 남용은 우리가 보통 나중에 대리파트에 가면 횡령을 생각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거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버렸다고. 대리권 남용은 107조 1항을 우리가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되더라도 원칙은 뭐야? 유효. 근데 상할 수가 있다면 무효.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지문도 4번, 5번도 좀 조심하고요. 4번도 중요해요. 4번도. 그래서 지문은 뭐 3번, 4번 다 중요한데 이 중에 3, 4, 5는 너무나 잘 나와요. 비진리에서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애들입니다. 정답은 지금 2번이 정답이 됐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7번을 한번 봐볼까요? 7번 나와 있네요. 7번. 자, 비진이에 관한 설명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진이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게 27회가 마지막이었어요. 28, 29, 30, 31회. 지금 4년 동안 문제가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거 이나입니다.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는 맞는데요. 끝털이.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무효이나. 여기 틀린 거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얘는 뭘로 가야 되죠? 원칙은 유효자, 유효.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돼버렸네요. 1번이. 자, 2번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의 일을 비진이 표시 당시 안 경우는 통정허위와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진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 알 수가 있었다. 이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통정허위 표시가 뭐죠?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비진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무효가 되듯이 통정도 뭐예요? 원래 무효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진이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일까요? 그러면 표의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아니면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유효예요. 답은 나중에 가보면 언제나 유효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할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상할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원칙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원칙만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대출이라는 거 5번 요건 나중에 가면 나올 거예요. 대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요건 나중에 대출이라 나오면 여러분들 글자 혹시 대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유효로 갖다 놓으세요. 유효가 되고요. 단지 양해란 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대출하고 양해란 글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대출하고 나오고 플러스 양해란 글자가 나오면 얘는 그때 통정으로 가가지고 이건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통정 무효. 그래서 대출
양해 요 글자가 나오면 무효지만 대출만 나와 있다면 그냥 유효로 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8번을 한번 더 봐볼까요? 8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맞죠? 자, 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니다. 지금 문제가 같이 반복돼요. 공문의 사직 행위 준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여기다가 항상 뭐라고 한다?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건 유효입니다. 상할 수 있더라도 유효입니다. 상할 수 있더라도 유효가 됩니다. 자, 4번. 자, 그러면 4번을 보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는 의사 없이 비진이네요. 증여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을이 선이고요. 과실이 있어버렸네. 과실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자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을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증여하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이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을이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뭘로 간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선이잖아. 을은 선이인데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무효가 되겠죠. 상할수 무효, 상할수 무효. 상할수를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에다가 정답인데 별 표시해가지고 요 비진이에서 가장 어려운 정답이거든요. 요걸 하나 체크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을을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요거 채무자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로 빌려준 경우 갑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출이란 글자가 나오면 대출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에다가 플러스해서 양해란 글자가 나오면 얘는 무효.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깔끔하게 외워버리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통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정 이제는 허위 표시로 넘어온 거죠.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원칙이 무효잖아요. 자, 3자의 유무 한계 없이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여기다 언제나 들어가도 괜찮아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통정 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호가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선의이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제3자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 무과실 틀렸네요.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은 X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3번이 정답이 돼요. 통정에서 제3자는 보호된 3자는 선의면 되는 거예요.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4번에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의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속인은 요거 포괄승계인이거든요. 요 포괄승계인은 선의이더라도 이 친구는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맞아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5번 통정허위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는 은닉이 뭐냐면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원래는 증여할 생각이 있었는데 요걸 매매로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증여가 은닉된 행위거든요. 그 조건을 갖춘다면 증여로선 유효입니다. 증여로선 유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건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은닉행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요 근래 29회, 30회까지 문제가 2번 연타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정에서 은닉은 요건을 갖춘다면 유효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10번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선의 이게만 하면 돼요. 무과실 따져야 안 따져요? 예, 무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선의 3자는 추정이 되죠. 그러면 3자 악의는 누가요? 무효를 주장한 자, 요걸 우리가 표의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죠. 자, 허위 표시에 감춰진 은닉행위. 아까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 그 증여는 유효입니다. 유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상속인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포괄 승계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놔야 되죠. 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대출. 아까 대출 나오면 무조건 뭘 찾으라고 그래요? 대출 나와가지고 양해를 찾죠. 양해. 여기. 그래서 항상 시험은 대출 나오면서 여기 대출하고 양해란 글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통정이 되면서 얘가 무효가 되거든요. 요걸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하고 양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출만 나오면 유효, 대출 플러스 양해가 나오면 무효.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정답은 여기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번 주간평가단 제2의 문제는 법률행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진위, 통정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계속 겹치기로 반복되거든요. 일부러 겹치기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60문제 정도 풀어내면 어차피 우리가 볼건 시험은 40문제 아닙니까? 충분히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24개 이상은 맞는다고 보거든요.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2회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